아니요, 다른 데서 노원 복지센터에 있다가 지난 연말에 10월 30일 계약 기간 끝나서 다시 연장 계약. 거의 끝났는데 지금 이제 새로 거의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 예년보다는 좀 따뜻한 날씨지만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좀 쌀쌀하긴 한데 다 이제 안에 실내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길놀이 공연이 있으니까 모두 좀 정원을 이동하셔서 함께 보시고 다시 실내로 이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놀이 진행됩니다. 밖으로 잠깐 나가셔서 공연 보시고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길놀이 선생님 저희 이제 곧 길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잠깐 공연 보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안경을 쓰고 여기를 나는 영화에서 안경 쓰고 못 나가는 장면.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영정사 시대 때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했었는데 그때 그 오현상이라는 오현상이라는 의사가 밝힌 거잖아. 그 표현이 참 청년 시신으로 만든 표현이 학살이 왜 다른 직업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외모라든가 분위기나 시신이지만 학살이 다른 직업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 저희 곧 길놀이 진행됩니다. 잠깐 나가셔서 공연 보시고 안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 공연인 슈페 마구제비 길러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모두 실내로 이동해서 추모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 추모제를 진행하는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다 준비 못했고 많은 분들이 서서 추모제를 함께하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고요. 우기는 아직 안 돼. 이구영 선배 정도 돼야 앉아요 지금. 저기요. 어디서? 저기 가락도. 누구네 집에서 형규는 같이 키우랑 성취하지 않나? 마술을 안 해. 같이 소란이 성하더라. 그렇지. 지금부터 박정철 상징기주의 추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가진 조선사에서 가장 유명입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소화하기 위해 사나에 가신 모든 분들의 정통을 공감하겠습니다. 조우영 얘는 같이 나가는데 바로 다음은 인물련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길밤을 나무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을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아사사니 산자야 따르라 아사사니 산자야 따르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이 남영동 대공원식이 지켜질 수 있었고 기념관 개관하며 또참 이런 추모제를 진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내빈 소개 시간인데요. 모든 분들 한 분한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죠. 죄송한 마음 전하면서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문수 회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은심 어머님 추모제였는데 추모제 마치고 광주에서 또 급하게 올라와 주셨습니다. 이한열 쌤님, 이승래 등등 소개드립니다. 이한열 기념사업회 김익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추모연대 장현일 의장님과 회원단체 여러분 오셨습니다. 문규일 전 검찰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60민주항쟁의 동력을 만들어 주셨죠.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일영 이화연의 전 총장님 오셨습니다. 열사의 동아리였죠. 대학문화연구회 강성령 회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누가 이거 이거? 전국 민주동문회 협의회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이은정 총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오늘 연세대 민주동문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연민동 회원님들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민정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박종철 기념사업회, 오늘 추모제는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최 측인 두 기념사업회를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박동호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시켜야 될 분들을 제가 소개 못 드렸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또 명단이 오면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철 기념사업회 박동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동호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또는 올해 한해 또 지난해에서 국가의 폭력에 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국가의 이름으로 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가의 폭력이 있을 것이고 침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 불법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숭고한 가치들이 그 인식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진리와 자유, 정의, 또는 법과 이성의 지배보다는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했습니다. 박종철이라는 이름,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에 가깝은 말들, 실제 우리와 삶을 살아가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요란하진 않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온갖 폭력과 분열을 나눠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역사를 진척시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손을 잡을 수 있고 손을 잡고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바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종철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헌정사업회 이재호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명도 김영관 퇴원하고 처음으로 갖는 주무식입니다. 저희 곳에서 박종철 여사 39주기 추모식을 갖게 되어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의 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어쩌다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 80년이 되어서 정부 수립이 된 지가 한 78년 돼 갑니다만 그동안에 자유당 정권이 12년, 박정희 정권 18년,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 12년, 그럼 42년, 70여 년이 넘는 대한민국 역사 중에 42년간을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는 나라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그 비민주주의를 오늘의 정상의 민주주의로 돌려놓기까지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죽음과 또 고통이 있어서 오늘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이루어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루어가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박종철 열사의 개인을 추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다시는 이 땅에 국가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의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12.3기업을 극복하고 6개월 만에 극복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되살려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다소 왔다 갔다 하고 어지럽긴 하겠지만은 쉽게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준 하나의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종철 열사의 39주기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다지는 또 가꾸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관이 생겨 처음 하는 주모식인데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퇴하면서 현재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송유미 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965년 4월 1일) 부산에서 박정기와 정차순의 이날 일녀 중 막내로 출생. 1977년 2월 부산 토성초등학교 졸업. 1980년 2월 부산 영남제일중학교 졸업. 1983년 2월 부산 해광고등학교 졸업.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입학, 대한문화연구회에 가입. 1985년 3월 언어학과 학생회 홍보부장. 1985년 5월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사당동 시위로 9651. 1985년 6월 구로동맹 파업 지원 가리봉동 시위로 9631. 1985년 8월 대림동 공단에서 공장활동. 1986년 3월 언어학과 학생회장. 1986년 4월 청계피복노조합법 성쟁취투쟁 왕심이 노학연대 투쟁으로 구속. 1986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 1987년 1월 14일 새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되어 울고문으로 인해 11시 20분경 사망. 1987년 1월 16일 화장되어 색강에 뿌려진. 1987년 1월 19일 박종철군 국민주도회 준비위원회 결성. 1987년 2월 7일 박종철군 국민주도회 개최. 1987년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 대행진 개최.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1987년 6월 10일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주탄 및 호언철폐 범국민대회 개최. 1989년 3월 3일 초원장 거행. 1997년 6월 서울대 교정에 추모비 건립. 2001년 6월 25일 서울대 제55회 졸업식에서 명예 졸업장 수여. 2004년 5월 18일 부산 해광고에 추모비 건립. 2009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기도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국가와 검찰이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 내림. 2023년 11월 관악구 박종철 센터 개관. 2025년 6월 민주화운동 기념관 개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만 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문국주 6월 민주항쟁 계승사업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관악구에 박종철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는 박종철 정신을 관악구에 뿌리내리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초석을 만들어야겠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박종철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관악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님 모시고 추모사를 듣겠는데요. 식수대는 없지만 저희가 인쇄한 후에 오신 참석 연락 주셔서 미처 실지 못했습니다. 먼저 보훈부 장관으로서 아마 이런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송구스러운 것은 이 장소에 처음 와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종철 열사를 보냈을 때 그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종철아 잘 가그래 나는 하도 할 말이 없대. 그걸 늘 가슴에 품고 귀에 생생하게 지니면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자식을 잃고서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내 자식 살려내라고 외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박종철 열사와 여러 열사분들, 우리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열정과 힘과 노력에 힘입어서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그런 세대에 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종국 이사장님, 자리 드셨지만은 이재호 이사장님, 박동호 이사장님, 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유가족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평소 모셨던 이부영 의원님, 이런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민주화 되는 이 세월에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월이 30년, 4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와 자유가 어떻게 얻어진 줄 잊고 지내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민주와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12월 3일 내란 경험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있었을 때 제 첫 마디는 정말 장난하나? 집사람 첫 마디는 미쳤다, 미쳤어. 그럼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훔쳐가고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사실 모든 분들이 늘 깨어있었기에 12.3 내란 기업도 극복할 수 있었고 아직은 진행되지만은 다시는 이 땅에 국가 폭력으로 선량한 시민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희생되는 날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관 맡은 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장관 맡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이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16대 의원부터 20대 의원이면 거의 한 25년 이 정도 넘습니다. 늘 민주유공자법 국회에 제안되었다가 또 폐기되고 제안되었다가 폐기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서 박종철, 이한열 많은 열사분들이 아직도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누리면서 잊고 지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 아마 금년 중에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되고 많은 분들이 그 희생에 헌신에 걸맞도록 여우를 받고 명예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 지켜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배신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 민주 가치에 대해 어느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그런 균형 잡힌 보원정책 플랜을 들어가셨는데 오늘 저희 추모제에 참석하시는 그런 의지를 실천하고 또 계속 그걸 이어나가겠다는 또 하나의 다짐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민주투사였고 민주주의 신봉자들이십니다. 위대한 분들만 여기 오셨습니다. 뭐 이름 열거하지 않아도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온몸을 바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5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열악한 나라. 지금 여러분 언론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숨지고 뭐 하는 거 보셨죠? 바로 대한민국이 그런 언론의 주목을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네들은 300년을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지만 광장에서 살아있는 권력 지도자를 내쫓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는 그걸 이뤄냈다. 대한민국이 불과 38년 만에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건국 때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당하지 못한 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가진 젊은이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한거하고 민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갔던 그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정권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순문자,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불순문자, 고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에 해당하는 빨갱이 이렇게 통했습니다. 지금 박종철, 이한열 다 지금 그 불에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름에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100여 분들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을 예우하는 법이 예우가 아닌 빨갱이 처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분들이 노력해서 민주유공자가 되고 했다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빨갱이 뭐 이런 분들을 척결하고 이런 말이 헌법에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법원장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노력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대로 지켜납시다. 이 종철이가 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박종철이 개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종철이의 죽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종철이 죽음을 해서 60항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박종철은 잊혀질 수 없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민주주의식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권력주나 검찰들도 합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안 됐어요. 제가 꼭 하나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 검찰총장을 하셨던 무물 총장님께서 유가에 와서 그 많은 영정 앞에 사죄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자기들 죽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검찰총장이 여기에 와서 꼭 와서 반성을 하도록 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전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문물 총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훈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종철 열사의 후배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추모제에 참석을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임없이 단과대 학생회장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대표로 이강준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 의장님이 추모사를 해주시겠는데요. 함께 오신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송유민 인문대 학생회장님 양력을 소개해 주셨죠. 네, 그다음에 안우영 단호대 학생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정관우 사회학과 학생회장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 중앙집회위원회 교통행정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실에 가면 박종철 열사영장이 가운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기억하고 기리는 길에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함께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와 또 격려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듣겠습니다. 1987년 1월 22살의 나이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박종철 선배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배님의 희생은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연대로 이어져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박종철 추모제에 참석하며 받은 이 책자를 펴면 두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들은 그저 종이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박종철 선배님과 같은 수많은 이름 위에 쓰여진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는 더 이상 고문실에서 거짓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박종철 선배님의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만 남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는 박종철 선배님의 후배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권력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 저희는 적어도 이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며 다음 세대에 전달할 책임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박종철, 이 세 글자는 하나의 이름을 넘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박종철 선배님을 단지 교과서 속 문장으로 남기지 않고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돌아볼 때마다 다시 떠올려야 할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선배님의 용기와 진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종철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진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청년 박종철의 꿈을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2025년 청년 지원 사업 박종철의 친구들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5팀을 선발해 각 2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박종철의 친구들 1기를 대표해서 신민성 님이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종철의 친구들 1기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아리 빗소리에서 활동하는 신민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악구에는 박종철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추모비를 바라보고 또 박종철 벤치에 앉아 때로는 그분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민주화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과 시간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지켜졌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박종철의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하곤 합니다. 열사님께서 바라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또
어떤 현실 앞에서 분노하셨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열사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폭력에 묻히지 않고 제도와 권력이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지 못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그곳에서 기억은 애도의 형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빗소리는 열사님의 그 뜻을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노동하는 한 사람의 삶과 얼굴을 마주하며 관계를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을 드러내고 하찮게 취급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박종철 열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열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숭고한 정신을 주모비 앞에서의 침묵으로만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기억을 내일의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뜨거운 다짐의 자리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박종철 청소년 동아리 장학금을 받았던 경문고등학교 인권동아리 키비처를 대표해 이선호 강윤동 학생이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문고 민주시민 동아리 키비처 이선호입니다. 우선 39주기 박종철 열사 추모대에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비처는 작년, 즉 2025년에 전쟁과 평화,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박종철 센터에서 저희 키비처는 박종철 청소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여러 평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제주 4.3 사건 77주기를 기리기 위해 현충원에 방문하여 추모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의 여파로 구성된 실미도 대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던 유한양행을 방문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박종철 센터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억하며 플래시몹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한국전쟁 75주기를 맞이하여 흑석동에 있는 오현상 내과, 효사정 문학공원 등 여러 우리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학도병들을 기리는 평화의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그저 몸만 가서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생각하며 이러한 활동들에 임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저버리지 않은 박종철 열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키비처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2025년 한 해 동안 전쟁과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키비처는 박종철 열사의 평화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계승하여 세상 곳곳에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다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시민 키비처 동아리의 강윤동입니다. 우선 저에게 추모제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종철 열사는 거창한 언어 대신 침묵하지 않는 선택으로 민주주의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민주시민 동아리 키비처는 2025년 박종철 장학금을 받으며 이 장학금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을 현재로 이어가라는 책임임을 깊게 느꼈습니다. 기업은 되새김에 머물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저희 키비처 동아리는 빈곤과 평화라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토론과 실천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평화의 조형물 설치를 통해 폭력과 침묵이 아닌 연대와 존엄의 가치를 일상 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박종철 열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신념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 키비처 동아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행동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여기 이 자리에 키비처를 이끌어 오시는 박범철 선생님과 경문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내려가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2026년에도 아자분들 박정철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39년에 이르기까지 박정철을 기억하면서 많이 힘을 모아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전달돼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정철의 정신은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예술단 봄날을 모시고 붙이지 않은 편지와 다시 만난 세계를 듣겠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는 제가 그래 아무 할 말이 없대라는 아버님의 탄식을 듣고 황렬원 동아일보 기자가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읽고 그 소식을 들으신 정호승 시인께서 박정철 추모시를 만드셨죠. 바로 붙이지 않은 편지입니다. 가사를 항상 들을 때마다 당시가 떠올라서 이제 항상 울컥해지는데요. 봄날 여러분들의 공연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예술단 봄날입니다. 저희 종합예술단 봄날은 전태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존엄을 위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87년 1월 그 춥고 가슴 무너지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열사를 추모하며 첫 곡으로 지사를 편지를 부르겠고 빛의 혁명으로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둘째 곡으로 다시 만난 세계 부르겠습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의 지휘자 심영진님과 반주자 엄영식님 모시겠습니다.
그대 사랑 이제 못 노래되리니
감사합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를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지금도 여전히 많은 박종철들이 그 시대의 새벽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그분들이 홀로 걷지 않도록 항상 손을 잡고 걸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유가족 인사 전에 아주 중요한 분들을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성과 현장성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오랜 세월 노력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회원 여러분 오셨습니다. 네, 소개해드립니다.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다음은 유가족 대표로 열사의 형님이신 박종근님을 모시고 유족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단상이 너무 높습니다. 다음 좀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준비하고 세세하게 마련해 주신 민주언론 기념사업회 직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7개월 동안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기능관이어야 한다는 믿음과 함께 그다음에 실체적 의미를 알리고자 고생을 많이 하신 남영동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계속해서 아마도 이곳 남영동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키고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년이면 박종철이 살해당한 지 40년입니다. 저는 오늘 유족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언론 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87년 항쟁
거의 기점이었던 이곳 남현동 대공분실에서의 박종철의 마지막 몸부림을 보여주십시오. 그의 울부짖음이 성공의 성동화로 명동성당으로 전국의 거리와 광장으로 울려 퍼져 거대한 함성과 큰 물결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쟁취해냈음을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되새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더 큰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정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영정속의 박종철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살아서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펄쩍펄쩍 뛰는 그런 박종철, 그의 친구들 손을 잡게 해 주십시오. 그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박종철 40주기를 맞아서 저희가 축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추모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갑자기 그 박정희 아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실 남영동이 국가폭력의 현장으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5층 공문조사실을 훼손하고 있던 당시의 경찰들의 그 의도를 박정희 아버님이 이제 막아내셨죠. 더 이상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일기장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경찰들이 훼손했다고 하나 509호만 남아있다면 다시 언젠가는 그걸 복원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버님이 꾸준히 남영동 대공분실은 인권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고 원형 보존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노력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종철 추모제를 이제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좀 이따가 509 헌화를 하실 때 많은 또 훼손된 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정희 아버님이 경로하시면서 더 이상 손대지 말라고 경찰한테 강한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 순간 경찰의 훼손은 멈췄습니다. 오늘은 박종철 열사와 함께 박정희 아버님의 헌신과 노고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헌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잠시 오늘 이후의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박종철 열사 추모 기간을 지정해서 민주화운동 기념관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5층 조사실 앞에서 헌화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층 박종철 열사의 전시가 있는 곳에 가시면 열사에게 쓰는 편지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악구 박종철 센터에서도 1월 10일부터 1월 17일까지 박종철 추모 사진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헌화는 유가족이 먼저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영동 대공무시 폭이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서 좀 협조해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기념관 1층, 신관 1층과 지하 1층에는 박종철 열사와 관련된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20살 1987 청춘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헌화하신 뒤 자유롭게 관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리플렛 뒤에 장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박종철 열사의 애창곡이죠. 생전에 박종철 열사를 만난 분들은 아는 그 친구들은 박종철 열사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종철 열사의 추모곡 그날이 오면을 부르면서 추모식을 마치겠는데요. 이 그날이 오면은 32주기 추모제의 즈음에서 문승현 작곡자께서 박종철 추모곡으로 공식 헌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곡입니다. 그럼 모두 함께 그날이 오면을 재창해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1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서 박정철 친구들 이렇게 결과 발표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청년 활동가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로 이동하셔서 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잘 들어줘?